얼마 전에 사실 우리 울산연구원 일반 연구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희생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뇌물 등 혐의로 울산연구원 직원 한 분이 징역 4년, 벌금 4,500만 원, 3,740만 원 추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 일이 있었던데 보면 2021년도에 승진하고 이 이후에도 연구원에서 이분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원에 자체 감사협력관님이 계시죠? 네, 저희 기획경영실장이 지금 예. 현재로서는 겸직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감사가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 훈계 이렇게 결정이 났고 이번에 1심 선고가 난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기획경영실에서 감사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제대로 된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건가요? 징역 4년이 나올 만큼 네. 중대한 사안인데 네, 네. 울산연구원 자체적으로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로 뭐 많은 제보가 있었겠죠. 그러니 훈계 이렇게 몇 차례 반복돼서 훈계 조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훈계라는 건 사실상 봐준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시장님 제가 예. 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런 직원에 대한 어떤 비위 사건으로 네.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직원에 대한 간략한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에 저희 연구위원 납급으로 채용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2021년에 6년 돼서 2021년에 울산 빅데이터 센터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그 중간에 2018년부터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 좀 시작되었다 이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본 그건 있습니다만 일단 그때까지는 전혀 징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21년에 그 센터장으로 보임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혐의가 좀 드러나면서 2025년에 그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있었고 직원 관리 소홀 문제가 있어서 2025년 4월에 저희가 직위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한 후에 같은 해의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 수사 개시 통보서가 접수됩니다. 저희 연구원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바로 2025년 10월에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026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내부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복무감사를 겸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중에 2월 달에 이제 전격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구속이 된 후에 3월 달에 3월 14일 날 저희로서는 관련 노무사라든가 또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그런 구속된 사실만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구체적으로 그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해야만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서 그 검찰의 기소 사실 확인을 조회합니다. 3월 14일 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기소 사실을 한 일주일 전에 2월 말에 기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노무사랑 또 변호사랑 같이 자문회의를 한 끝에 그 바로 다음 날 직위 해제를 합니다. 3월 15일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장 그리고 또 기획경영실장님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업무주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알게 되셨을 때에 선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신호가 계속 잡혔던 것 같아요.
신호가 계속 잡히고 계속 뭐 예를 들어 비정규직 채용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 채용 계획서와 면접 전형 간의 평가 항목 배점이 상이하다. 사실 이것만 해도 중대 복무 위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훈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훈계, 또 훈계. 그러다가 결국에는 징역 4년이라는 중대 범죄까지 연결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전반적으로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인지, 물론 좀 범죄 의도를 가진 나쁜 직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훈계로 간다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연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게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시감사실에서 감사실을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실과 기관장에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징역 4년 구속되는 사안이면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울산 연구원에서 생겨났다는 점, 좀 사실은 좀 많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연구위원님들은 정말 박봉의 많은 과제 속에서 고생하고 계세요. 이분들께도 불명예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조직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감사실이 먼저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감사협력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까지는 시에서 감사협력관을 파견해서 저희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 역할을 수행을 하셨고요. 네. 마침 2023년은 시에서 종합감사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래서 네. 그 종합감사로 해서 우리의 별도의 내부감사를 수행하지 않았고요. 2024년서부터는 매년 정기감사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일상감사 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 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규정상 인사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기소가 있지 않고는 기소를 전제로 해서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징계도 그런 그 범죄 사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 이제 자문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소명의 기회까지 주어오고 난 후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자문 받아서, 그래서 3월 달서부터 기다렸다가 7월 달에 처음으로 1차 선고가 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 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시에서 감사협력관을 파견하지 않았냐, 22년까지만 하고 안 했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파견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지침이 변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뭐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저희 산하기관에 자관을 별도로 다 파견했었는데 저희 시 자체 감사라든지 관리감독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 연구원이 앞으로 정말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울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성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한 5가지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구원이 사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연구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방향성에 따른 하부 계획들까지 또 연구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곳이죠. 울산연구원 그러려고 만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울산의 미래 방향성 5가지가 무엇이 될까요? 글쎄요, 제가 5가지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시장님께서 늘상 강조하시는
시민 주권 중심으로 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가급적 연구 과제를 개발한다든지 또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시민과 함께 하는 쪽으로 많이 개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강조하시는 AX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공투 센터 같은 것도 AI 센터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종합적으로 이제는 연구원의 어떤 보고서를 내기 위한 보고서 중심의 연구원이 아니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형 어떤 싱크탱크로의 역할,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연구원이 위상이 올라가고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낼 것인가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단계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울산연구원이 왜 존재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고민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도 틀릴 수 있겠죠. 그 틀릴 수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 연구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의 시정 방향은 하나의 참고 자료인 거죠. 또 일반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 지향하는 바도 또 참고 자료일 것이고, 또 중앙 정부의 국가 운영 방향도 참고 자료일 겁니다. 이걸 다 취합을 해서 과연 우리 울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우리 울산이 산업 AX 실증 도시가 되어야 한다. 또 동북아 에너지 허브가 되어야 한다. 수소 산업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 사실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될 일이 아니라 울산연구원에서 선거 전에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이 먼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연구원 자체적으로 이런 또 제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산업 발전 방향이 있겠죠. 또 사회 정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시민 주권을 주창하고 있는데, 사실 울산연구원에서 먼저 독립적 연구를 통해서 시민 주권 또 울산의 문화에 대한 재현과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기획들이 나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울산연구원에서 고민되어지고 제안되어지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지 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5가지를 여쭤본 이유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제 머릿속으로도 최소 5가지의 방향성은 당장 떠오르거든요. 우리 울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뭐 시민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산업적인 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교통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우리 지금 인구 구조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테마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치열하게 수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울산연구원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울산은 대학교가 사회 인문적으로는 울산대학교밖에 없죠. 그러면 울산연구원이 다른 지역의 대학들이 하고 있는 연구 역할을 상당 부분 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사실은 울산의 사회 문화에 관한 연구할 곳이 이제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대학은 대학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논문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 논문 위주가 아니라 당장 시에 적용할 기획이 필요한 거거든요.